연일 폭염 속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낙동강 전역에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녹조 알갱이인 유해 남조류 세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018년 내려졌던 조류 대발생 경보가 또다시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합천 창녕보 주변 낙동강입니다. 보 위아래 할 것 없이 강 전체가 초록빛입니다. 녹조 알갱이가 강을 뒤덮은 것입니다. 8개 보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창녕 하만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들어 낙동강 전체로 녹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7월 말까지는 이제 흙탕물이 가라앉는 시기, 실제적으로 녹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는 8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낙동강 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환경부가 측정한 낙동강 유해 남조류 세포는 물 1ml당 3,500개를 웃돌면서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낙동강 상류 지역은 녹조 알갱이가 강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비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면 지난 2018년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녹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류 대발생은 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가 100만 개를 넘어설 때 내려지는 경보입니다. 이미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부 구간에서 50만 개가 훌쩍 넘는 남조류 세포가 관측됐고 지난 2018년 대발생 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환경부는 녹조 제거선 등을 동원해 저감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폭염 속 녹조의 확산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와 흉기난동 사건 등 시민들의 공포가 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기동순찰대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기동순찰대 출범 뒤에 범죄 관련 기록과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범죄 예방 효과는 없었고 범칙금 징수만 3배가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공격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부터 지난해 부산역 무차별 폭행 사건까지 날로 커지는 시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기동순찰대가 올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전후 부산 지역 범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범죄 발생 수는 작년에 비해 200건 넘게 오히려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히 강력 범죄가 4%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동순찰대는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전체 실적 가운데 거의 90%가 담배꽁초 투기 등 경범죄와 교통 위반 단속입니다. 특히 이중 경범죄 단속 건수는 출범 전에 비해 5배가량 많아졌는데 이 가운데 담배꽁초 투기 적발이 40배가 늘었습니다. 덩달아 연평균 6,500만 원가량 징수되던 범칙금도 3배나 넘게 많아졌습니다. 결국 범죄 예방보다는 경범죄 단속 위주로 기동순찰대 출범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 실적이 높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대 치안은 시민과 경찰이 결국 같이 가야 됩니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 보니 그 과정에 그런 선행 작업이 없이 지금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경찰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범칙금 징수가 급증하며 사실상 기동순찰대가 국고 불리기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에서는 무용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찰인데는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방순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치안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지, 사실은 살인범이라든지 예방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렵지 않나.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경범죄 단속도 기동순찰대의 업무이며 앞으로 정착 과정을 거치면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지자체마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내놓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오자 소방대원들이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질식소와 덮개로 차량을 덮습니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 곧이어 물을 가득 채운 이동식 침수조에 차량을 담가 놓습니다. 이미 기존에 알려진 전기차 화재 진압을
시원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이나 열 배출에 대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부산시도 부랴부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한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설 장비 등 다른 대책들은 지난 2022년 부산소방이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과 비슷하고 대부분 화재 예방보다는 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계획 시 전기차 충전 구역은 3면이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고 배연 시설이나 램프 시설이 있는 인근에 비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놓아 혼선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공통된 과제입니다. 지상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열 축적은 없는 부분이니까 지하 1층 중에서도 램프 있지 않습니까? 지하 진입하는 램프 주변에 전기차 주차 구역을 소방당국이 조만간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통일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서부산 의료원이 현실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빠르면 2026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서부산의 의료 안전망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이 서부산에도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1,640억 원을 들여 4구 신평동 14,0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설 종합병원급 서부산 의료원은 음압병실 등 3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부산 의료원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사실상 멈춰 있다. 코로나 시절 공공의료망 확충이 식혀지면서 다시 건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780억 원으로 배정됐던 건립비가 858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마침내 사업을 하겠다는 특수 목적 법인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부산 힐링 플래닛이 실시 계획 수립을 마치는 대로 빠르면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예정이며 2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3월 준공과 동시에 서부산 의료원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서부산 의료원은 대형 재난이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서부산의 의료 안전망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감염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긴급 조치가 가능한 병원이 이곳 서부산에 들어선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동서 불균형에 인한 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적자부터 환자 유치까지 운영 효율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의료원의 지난해 적자만 18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자를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서부산 의료기관이 의료원이 구축이 되면 부산의료원과 협업 내지는 분업 관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부산시는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들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우선 협상에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서부산 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행사가 부산 경남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양산에서는 지역 출신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4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에 연행돼 중국과 홍콩 등에 끌려다녔던 양산 출신의 고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지난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201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권 평화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한데서.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양산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추진 17개월 만에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시민 2,700여 명이 소녀상 건립을 위해 성금 8,8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 시민, 장애인,
어르신들까지 경남에서도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해외에서도 지역을 넘어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건립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다 경남도 교육청이 손을 잡아줘 양산 도서관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녀상을 유치하게 된 데 대해서 고마워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행사가 부산 경남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육성을 담은 애니메이션 상영과 인권을 다룬 사진전, 영화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경남 지역 37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인 기림 행사를 열어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남 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세계 곳곳에 소녀상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해외에도 내놓을 만한 전문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과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내년부터 잇따라 문을 엽니다. 두 시설을 운영하게 될 부산시 사업소의 초대 대표를 누가 맡을지가 지역 문화계의 관심사입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배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지역 첫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공정률 99%, 건축물 공사는 끝났고 일부 조경 공사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합니다. 내부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여느 공연장과 달리 2,000석 객석이 무대를 360도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내 두 번째 빅야드 타입입니다. 중앙에 무대가 있고 그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서 음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도 오는 26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새로 지어지는 두 전문 공연장 운영을 맡을 조직을 꾸렸습니다. 시산하 사업소 형태의 클래식 부산입니다. 3개 팀 20여 명으로 시작해 앞으로 5개 팀 5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개방형 직위인 대표는 4급 서기관급이지만 기관장 역할을 맡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공모 절차가 현재 막바지입니다. 클래식 부산의 초대 대표는 여느 공연시설의 기관장보다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게 지역예술계 중론입니다. 세계적 명성의 정명훈 초대 예술감독과 유기적으로 호흡을 함께하면서 지역 공연장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첫 단추를 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역 공연장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과의 역할 조정도 현안입니다. 그런데 공모 단계에서부터 근거 없는 애정설이 나돌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딱 그런 책임자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면접을 끝낸 부산시는 내정은 터무니없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조만간 인선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차도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는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아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 퀸비트로가 선체 누수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운항을 긴급 중단해 여행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퀸비트로를 운영하는 JR 큐슈 고속선은 예약 사이트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예약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예약을 순차적으로 취소하고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15조 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주금고와 부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마감한 부산시 주금고에 BNK 부산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3곳이 지원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3파전 경쟁 체제가 됐습니다. 부금고는 역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해 2파전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은행이 예산 70%를 운영하는 주금고를 24년째 맡고 있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엄공대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엄공대교 건설과 관련해 대체 서식지 조성은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내 조류 대체 서식지의 대표 사례로 을숙도가 언급되는 등 낙동강 일원의 대체 서식 조성 효과는 검증되고 있다며 대체 서식지 조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이 치안 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철문 청장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부산경찰청장에는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경남경찰청장에는 김성희 경찰청 대변인이 임명됐으며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평년 대비 2배가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겠고 실제 체감상으로는 더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 한때 부산 경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40mm로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34도, 하동은 35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33도, 밀양과 창녕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3주째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33도, 김해와 양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